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오전 9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지난 5월 29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과 곳에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면서 향후 투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음, 인사이트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2.75%에서 0.25, 25bp 인하를 해서 0.25bp로 낮췄습니다. 시기는 29일 날 단행이 됐고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4차례고 총 1%가 인하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직도 인하가 한 차례인가 되고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금통위원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뭐 이거는 AI가 만들어서 옛날 사진을 갖다 붙여놨네요. 일단은 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인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성장세 둔화가 완화되고 있고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리가 좀 붐업을 시켜보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왜 빅컷을 안 하냐? 결국에는 부동산 자산 시장을 과열을 우려하는 것 때문에 빅컷은 자제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내수도 그렇고 뭐 사실 국내 경기는 무지하게 안 좋다. 그래서 보면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세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기가 힘들겠죠. 음, 그래서 2% 내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음, 0.8%.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1.7인가 1.8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장 영향은 전반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하는데, 글쎄, 뭐, 일단은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소비 투자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천 얘기 나오고 막 그러고 있죠. 그리고 국가 경제 구조와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효과는 이제 뭐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경기 둔화라 그러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심하다 그러면 심할수록 효과는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음, 하, 답답하죠. 뭐 시장 영향을 보시면 일단은 경기는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또 지금 대선 투표하고 있잖아요. 대선 뭐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네, 또 추경이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확실성 해소도 되고 있고 또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3천은 넘길 것 같아요. 요번 상승장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주식 시장의 영향은 단기 영향은 긍정적이다. 기업 비용이 감소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중기적인 영향은 결국에는 이런 그 유동성보다는 실물 경제 회복으로 연결이 돼야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혜 예상 섹터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성장주, 그다음에 성장주 뭐 AI 관련주도 들어가겠지만 뭐 바이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주, 리츠하고 건설주들 많이 올랐죠. 이것들 때문에. 그리고 증권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브로커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증권주 괜찮을 거고, 은행 보험주는 어떻게 이게 좀 뭐 사실은 예대 마진이 하락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유동성 때문에 좋아질지 어떨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과 보험주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금리 인하 국면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주, 바이오, 그다음에 IT, 뭐 AI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 뭐 다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영향, 뭐 채권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그 기준금리가 인하했기 때문에 국고채 수익률까지도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엔 이거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기채가 가격 상승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클수록 금리 변동 시에 가격 변화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기채 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장기채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국 국고채 WGBI의 편입 기대감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면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가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채권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국면에는 중장기 국채 비중 확대가 유리하고, 금리 변동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듀레이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환 시장을 보시면 외환 시장은 결국에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약세 진행이 되는 것이 맞겠죠. 지금 그동안에는 또 1,300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금리 격차가 또 벌어지면서 하나가 약세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하락 압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추측하면 안 되고, 사실 그 한화가 약세로 진행이 되면 수출주들에는 좋겠죠. 음.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뭐 대변수 영향도 유의해야 되고, 달러 강세가 추세가 될 것인가 과연. 그동안은 약달러를 미국 행정부나 이런 데서는 원하고 있죠. 원하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자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6월에서 미국 연준도 6월에서 7월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음.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그래도 7월에는 금리 인하 또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도 투자하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요새 가격도 싸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가장 민감한 게 부동산 시장이다. 금리에, 기준금리에. 실제로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완만한 하락을 하고 변동금리는 즉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어, 특히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죠. 그래서 요새 리츠들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또 계속 상승하는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다. 계속 뭐 시장 금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는 계속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음. 그리고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가 중요하고요. 금리 인하 효과 상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격 영향은 제한적인 상승을 예상한다.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지금 대선에서 아, 누가 되기로 거의 확정이 난 것 같긴 한데 규제가 뭐 많이 들어오고 또 다주택자들한테 대한 규제가 또 심각해진다 그러면은 시장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대출 규제 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계속 봤듯이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또 크게 상승하더라.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경기가 하락해가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경기 둔화가 이렇게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둔화가 심하게 지속된다든지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 가능성이 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가속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으로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외 변수를 보시면은 미국의 금리 정책은 고금리가 장기화될 시 한미 금리차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자본이 오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자본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수출이 타격받고 공급망 재편 압력이 가중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도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자기네들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로 안 잡혀요, 지금. 지금 국내에는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그 노동 여건이 제한돼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각종 기업들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 요새 그 마인드가 MG 마인드가 예전만치 못하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다 밖으로 나가겠죠, 기업이. 음, 그런 상태다. 지금 뭐 출산율도 떨어져.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과연 우리나라가 뭐 해외 인력들한테는 이민자들한테는 기회의 땅일지는 몰라도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글쎄 3D 업종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GDP가 하락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 뭐 그 해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참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앞날은 약간 암울하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 과연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음. 이런저런 규제와 노동시장의 그 유연성이 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고 한 사람 하나 뽑으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월급 루팡이 됐어도 내보내지 못하고 어?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걸 또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좋아 보이겠는가? 그러면 나도 월급 루팡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많지만 생산성은 엄청나게 지금 그 주요 선진국이나 같은 뭐 우리 경쟁국 대비해서 경제 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낮거든요. 거기에다가 매해 파업하지, 민노총 파업하지, 총파업하지, 답답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마라. 그러나 기업 문제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는 관점으로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앞날이. 음. 그동안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그 갖춰준 인프라, 저는 굉장히 한국에 태어나서 이 좋은 여건에서 살았던 것들에 감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 자식들 세대는 굉장히 암울하다. 암울한 얘기만 계속 꺼내서 죄송합니다. 국내 하방 리스크 보시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지역별 차이가 심화되고 지금도 계속 양극화가 지속화되고 있죠. 계속 벌어지고 있고 기업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된다. 근데 기업 실적은 제가 보니까 부진, 특히 수출 기업이랑 이런 데는 별로 부진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최근에 조금 하향을 하고 있는데, 뭐, 조선 좋죠. 방산 좋죠. 전기, 변압기 괜찮고, 바이오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예. 그 시가총액 상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도, 그냥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 생산 소비 지표나 이런 물가 상승률은 뭐 사실 이렇게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으면 물가는 오를 수가 없는 것 같고 많이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건설과 부동산이 가장 민감한 섹터니까 건설, 부동산 이쪽으로 비중 확대를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금융주 중에는 증권주를 그동안 담았어야 되는데 제가 돈을 오히려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증권주를 못 담았는데 증권주가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은 단기채는 이제 축소하고 국내죠, 국내 중장기 듀레이션이 긴 국채로 갈아타야 될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그렇고 안전자산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이게 보험성 인하가 성격이 아니고 지금 그동안 계속 제가 빨리빨리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올 때까지 지금 뭐 하느는 솔직히 조금 실기다. 예. 다른 그 우리 경쟁국 대비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지금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되고 우량 회사채는 이게 정크본드나 이런 거 말고 우량 회사채 쪽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자. 근데 뭐 금리 인하되면은 어쨌든 상승장이 될 거니까 성장주 일부 비중을 유지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현으로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락장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기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고, 섹터별 차별화가 심화가 될 거고, 변동성은 확대되고,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핵심 요약 보시면 뭐 기준금리 인하됐고 뭐 물가 안정세는 지속되기 때문에 하향을 계속할 것이고 성장률 전망 조정은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 안 좋다. 객관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들은 뭐 월급쟁이라서 똑같은 월급 나오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월급쟁이들. 예, 지금 밖에 보시면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채권과 배당주, 리츠 이런 것 쪽으로 담으시라 말씀드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금리 동향과 경기 지표, 물가 지수. 어,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명언인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그러니까는 뭐 뭐냐 미인 대회처럼 투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실제로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 밑에 또저 더보기란에다 저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이제 요약해 놓은 거죠. 이거 요약해 놓은 거. 요거는 제미나이로 시각화된 예, 자료를 만들었는데 요약본이고 음, 어, 들어가 보시면 음, 자, 이렇게 딱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쭉 정리해서 보시고요. 어, 이렇게 이런 것들로 어, 영위가 될 것이고 채권 시장은 장기물 쪽으로 좋을 것이고 외환 시장은 상승 압력이 있다. 그럼 뭐 결론은 사실은 상승 압력은 있지만 실제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는 요런 기대 심리가 있고 투자 전략은 단기 전략은 요렇게 중장기 전략은 요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자 아이디어를 AI로 진단받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바이오가 이제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바이오라고 치면 투자 아이디어 제안 받기는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여기에 바이오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애가 말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준다? 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비용 낮춘 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는 의료 수요 감소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랑 제약이 이쪽이 왜 좋아 보이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인구가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좋을 거고 거기에다가 AI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그 투자 그러니까는 그 임금 그러니까 연구원들을 쓰는데 약간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제약 ETF도 좀 꾸준히 담고 있고요.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링크도 걸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 감자였고요. 여러분들 또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